수요일에 극장에 갔었습니다. 그날은 임순례 감독의 신작이죠. 리틀 포레스트를 관람했는데요. 자꾸 가수 이상은 씨의 비밀의 화환이란 노래가 흥얼거리게 되면서 몸속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어떤 타르 같은 기름기가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원작 만화는 어떨지 궁금해서 바로 구입해서 보게 되었고, 오늘은 바로 그 작품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2018년 3월 12일 토요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48번째 시간은 이가라시 다이스케 작가의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자, 2주에 출간된 만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작품 들고 왔고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은 두 개 다 대원 CI 작품이 나왔네요. 자, 첫 번째 작품은 3월 9일 금요일 대원에서 출간된 요시무라 츠무지 작가의 클래식 9 1권입니다. 음악 유학을 위해서 음악의 도시 빈을 찾아간 여학생 타키렌. 그런데 입학하기로 예정된 학교는 남학교였다.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 등 개성 넘치는 천재 미소년 음악가들과의 학교 생활이 지금 시작된다라는 소개랑 함께 작품이 출간됐습니다. 제목만 봐도 딱 아시겠죠? 클래식 9. 음악 얘기인데 이걸 좀 약간 판타지를 섞어서 예전 클래식 음악 했던 사람들이 이름을 따와서 캐릭터를 모티브로 만들고 한 것 같아요. 아직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구입을 하지 않아서 이제 리스트에만 넣어놨는데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로맨틱 코미디라고 할까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만화가 이제 바로크라고 음악 만화죠. 근데 저랑은 좀 틀린 게 일단 이분은 악기를 정말 잘 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악기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면만 계속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악기가 되게 정교하게 표지나 이런 데 잘 그려져 있어서 나랑은 좀 다르군, 잘 그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될진 모르겠지만 저는 음악 자체를 이렇게 좀 회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가 많은데 이분은 어떨지 저는 궁금하기도 했고, 이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결합돼서 저한테 끌리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1권이라서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책값은 5,500원입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같은 날 3월 9일 금요일 이번에도 대원에서 출간된 쿠와바라 타쿠 작가의 공정 드래곤 1권입니다. 2017년 일본 만화대상 후보작으로 올랐었던 작품이라고 하네요. 하늘에서 펼쳐지는 용과의 생존 경쟁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희소한 용을 찾아 각국의 하늘로 눈을 향한 지 반세기, 비행성 퀸 자자호는 이제는 숫자가 많지 않은 포룡선이다. 그리고 용을 잡는 목적은 많지만 선원 미카의 기쁨은 용고기를 맛있게 먹는 것이며 상등품을 맛보기 위해 스릴 있는 하늘 여행이 시작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표지 구도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신작 아무래도 서점에서 딱 보는 거니까 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지에 대해서 보고 나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용을 잡는다는 내용 이런 것들, 그리고 용을 맛보기 위해서 선원을 지원해서 그 하늘 포룡선에 타고 있다는 내용이라든지 아직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는 끌리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제가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일본 내에서는 포경선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고래잡이, 이게 불법 고래잡이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용으로 치환된 상태에서 좀 어떻게 좀 다뤄질까라는 그런 궁금증, 그런 호기심이 좀 있는 작품이라서 들고 와봤습니다. 이 책은 책값은 6,000원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똑같이 3월 9일 금요일 나온 출간된 요시무라 츠무치 작가의 클래식 9, 그리고 쿠와바라 타쿠, 이게 처음 보는 분들이라 이름이 아직 어렵네요. 쿠와바라 타쿠 작가의 공정 드래곤 1권, 2권 소개해드렸습니다. 2주에 출간된 만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은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옆 대한민국 최고의 만화책 전문 서점이죠. 북색통과 인터넷 서점 예스24에서 보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글작가 리누입니다. 오늘은 만화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필이라고 할까요? 뭐, 감동까지는 아닌데, 뭔가 필이 있었어요, 이 영화만에. 그래서 영화 얘기를 좀 하면서 만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임순례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 신작이 나왔는데, 원래 임순례 감독의 작품들, 우리가 이전까지 알고 있는 작품들은 뭔가 좀 덕지덕지한 느낌이 있어요. 그냥 삶의 애환, 진짜 리얼리티한 것들을 뭔가 보여주는, 정말 저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보여주는 느낌이 있어서 좀 단어로 설명이 안 되지만 뭔가 처절한 그런, 말로써 표현하기도 힘든 처절함, 이런 것들이 좀 숨어있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랄까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힐링이랑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힐링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힐링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내일도 제대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 잘 그 위치로 잘 향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뭐 빡친 일이라든지 상처받은 일,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는 아는 단어죠. 힐이란 단어를 아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있게 만들어주고 잘 이렇게 희석시키게 만들어주는 어떤 주술행위 같은 거잖아요, 힐링이라는 게. 근데 그런 거랑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힐링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힐링 받아라, 이런 느낌으로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떠나는 뭐 그런 것과도 좀 다른 느낌이라서, 이게 분명 좀 다른 단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쉼표다, 그냥 어떤 인생의 어느 일정 기간에 필요한 어느 쉼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 같으면 휴식이 필요한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해보자면 나만의 비밀 장소에서의 잠수 휴식, 이 표현이 제일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잠수 휴식. 그러니까 이런, 아무도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곳에서 완전 떠나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고 어느 곳에 가서 그곳에서 잠시 쉬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휴식을 가지는 거죠.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주인공 캐릭터가 어떻게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지, 이런 잠수 휴식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다시 재정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한 작품이 임순례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이건 힐링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역시 임순례 감독은 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감독님은 그냥 힐링 영화예요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제가 원래 임순례 감독님 작품인지 몰랐으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제가 그 감독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때까지 해온 그 커리어가 있는데 어떤 작품이 있는지 제가 뻔히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놔두고 이런 식으로 다시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순례 감독 작품이라고? 이렇게 되면서 뭔가 더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연계성이 있어서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감독이 어떤 의도로 작품을 만들어냈든 그 작품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걸로도 소중한 거니까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잠시 휴식 말고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않는 잠수 휴식이라는 거에 좀 키워드를 두고 이 영화를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이제 감상하면서 느꼈던 아까 얘기했던 잠수 휴식이라는 거랑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막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힘겨운 삶을 살다가 어디로 푹 떠났는데 그 떠난 곳이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는 곳이고 날 기다려주는 곳이고 언제 가더라도 떠나왔던 그때랑 그 느낌 그대로 다시 반겨주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영화가 담백한 게 아니고 기름기가 없어요. 전혀 기름기가 없이 그냥 담백하다는 거는 기름기가 있는데 괜찮아 먹기 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담백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깔끔한 아예 기름기가 쫙 빠진 그런 영화를 담고 있어서 이게 뭐 화면이 이쁜 것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면을 되게 이쁘게 구성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몸 안에 이렇게 더부룩하게 뭔가 쌓여있던 기름때 같은 게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는 영화였어요. 개인적으로 임순례 감독님은 굉장히 좋아하고 높이 평가해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좀 더 배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제 개인 사랑 이런 것들도 결부되면서 더 좋은 느낌을 받게 됐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만화 클래식이고 만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이 정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작품 만화에 대해서 원작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당연히 원작 만화가 너무 궁금했어요. 원작이 만화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일본에서 영화화 됐었다. 일본에서도 일본판 영화가 만들어졌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원작이 뭘까라고 생각이 돼서 당일 서점을 찾아갔는데 이 영화관 바로 옆에 서점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센트럴시티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센트럴시티 거의 지하에 보면 메가박스가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정말 큰 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당일 바로 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바로 갔는데 이 이가라시 다이스케 작가의 리틀 포레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 서점이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책을 구입하고 뒤에 이제 출판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제가 펼치고 있는데 16세까지 찍었어요. 이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는 소리지. 16세까지면. 그런데도 이 책이 없더라고요. 바로 옆에 이거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그리고 극장에 사람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16세나 나갔는데도 서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서운했어요. 이게 내가 그 서점 관리하는 매니저 같았으면은 갖다 놨을 것 같은데, 바로 이게 다 사정이 있겠지만 저 같으면 갖다 놨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 서점에서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했는데 이게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을 하고 다음날 책이 오고 그날 전 또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제가 이 작품을 봤거든요. 다이스케 작가의 리틀 포레스트 만화책을 이제 뜯어서 보게 됐는데 이게 좀 이 과정이 굉장히 아쉬운 게 왜냐면 일단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그 원작을 궁금해하게 만든 요소들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청량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높아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 작품을 사서 어디 가지 않고 그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바로 뜯어서 내가 이 작품을 감상했으면 영화도 보고 만화도 보고 그거를 가지고 제가 느낄 수 있었던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이 배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바라고 바로 서점이 뛰어갔는데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시켰는데 인터넷 예스24에서 시켰습니다. 했더니 하루 만에 오기는 왔는데 와서도 이게 보기는 보지만 그 이틀 한 1.5일이죠. 1.5일 사이에 저도 이제 다른 세상만사 다른 일들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막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또 그 사이 탁해지는 거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가지고 있던 청량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게 뭔가 위장에 기름기가 쭉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 작품을 딱 감상했으면 우와 하면서 뭔가 더 큰 감격이 왔을 것 같은데 다시 세상 만차에 지친 상태로 다시 이 작품을 원작을 만화를 보게 되니까 그런 그 느낌이 왠지 좀 억울한 거예요. 아쉽고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다시 영화를 본다고 한들, 영화를 보고 다시 작품을 본다고 한들 처음에 그 느낌이 있을까? 처음에 그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여튼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때 그 첫 느낌일 때 쫙 하고 이게 빨아당겨서 봤었어야 된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자, 리틀 포레스트 이제 만화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이게 요즘 이렇게 띠지를 많이 두르는지 모르겠어요. 띠지가 안 둘리면 책이 안 팔리나? 그 책 갖고 오면 띠지는 다 갖다 버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띠지가 있으면 이게 책들끼리 꼽을 때 띠지들이 막 찢어져요. 찢어지면서 되게 더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갖다 버리는데, 띠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자연 친화적 삶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모든 것, 음식으로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슬로우 푸드라는 소개 멘트와 함께 리틀 포레스트 1, 2권이 제품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작품을 간단하게, 제 입장에서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냥 시골에서 기억을 걷는 시간 동안 밥 해먹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밥 해먹고 시골에서 뭔가 자신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곳에서 뭔가를 하면서, 물론 그곳이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곳이긴 했지만, 어머니랑 같이. 그러면서 있었던 자신의 이제 기억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파편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그것들이 또 정리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불킥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짧은 이거 옴니버스식으로 돼 있는 내용이에요. 1, 2권 다. 그래서 시골에서 자신의 시간 위를 걸으면서 그동안 이제 먹긴 먹어야 되니까 뭔가 맛있게 밥을 해 먹으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책 1권, 2권의 뒤에 보면은 이제 소개 멘트가 다 달라요. 웬만하면 원래 1, 2권 다 소개 멘트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개 멘트가 다른데, 1, 2권 뒤에 있는 이 소개 멘트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것도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되게 좋은 요소일 것 같아서,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건 너무 짧고 그것보다 좀 더 길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에 적혀 있는 겁니다. 먹는 것이야말로 인생이다. 일본 토호쿠 산간 지방의 작은 마을 코모리. 매일 아침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성찬이 시작된다. 도시에서 귀향한 주인공 이치코의 흙냄새 물씬한 자급자족 생활기, 하나의 요리마다 하나의 지혜가 담겨 나오고, 나날의 식사는 계절의 변화를 풍성하게 반영한다. 땀과 시간을 들여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는 즐거움이 생생한 농촌 생활 만화의 걸작이라고 일권은 표현되어 있고요. 이건 같은 경우에는 추억과 지혜가 담긴 시골의 식탁, 코모리, 작은 숲, 하나의 소우주, 가장 포근한 안식처, 이치코의 음식마다 되살아나는 아련한 과거의 기억, 어느 날 날아온 어머니의 편지, 상처를 치유하는 자연의 풍요로움, 힘을 내서 다시 그날의 요리를 만들기 시작한다.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작은 숲이 떠오르는 농촌 생활 만화의 걸작 완결편 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작품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관찰자 시점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대해서 이렇게 쭉쭉 얘기는 하고 있는데, 큰 스토리의 변화라든지 이런 건 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엄마가 엄마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뭐 엄청 맛있는 요리라든지 어떤 수프라든지 이런 걸 해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시중에 팔던 거랑 똑같은 거였고, 그래서 자기는 이때까지 이게 자기 엄마가 만들어준 자기 엄마만의 비법 요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고, 그래서 엄마한테 속았군 이러면서 막 이러는 내용도 좀 나오고, 이러면서 진짜 그냥 소소한 얘기예요. 그냥 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극적인 요소, 기승전결이 없어. 뭐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영화나 이게 만화나 뭐 소설은 좀 힘든 것 같나? 힘들까? 하여튼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한 공간이 아닌 여러 공간을 컷으로 잘라서 보여주는 작품들에는 좀 어울리는데, 뭐 연극이나 이런 거에는 좀 안 어울리죠. 연극 같은 경우는 기승전결이 확실하잖아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명확하고. 근데 그런 작품은 아니다. 그냥 소소하게 이런 일이 있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그랬었구나, 얘는 이렇구나, 나는 어떨까, 뭐 요 정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런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흑백으로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게 흑백 작품이라서 요리는 이게 색깔, 빛깔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흑백이라서 그 요리를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이렇게 재밌게 잘 표현했는데, 요리 자체가 맛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은 조금 반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흑백이라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뭐
영화랑 좀 느낌이 다릅니다. 영화는 또 담아내야 될 시간 런닝 타임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잘 각색을 해서 넣어야 돼서 좀 달랐고, 만화책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더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 페이지 안에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초코칩 케이크, 이게 작가가 나중에 설명드릴 부분이지만 다 자기가 겪었던 일이에요. 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고 이래서 했던 얘기라서 사진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건 예를 들어서 스토브에서 구워본 초코칩 케이크 이러면서 사진이 딱 같이 올라와 있고 조금 탔다 이런 식으로 뭐 항상 시판하는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연효모도 써봤지만 가끔 1인분씩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내켰을 때 정도. 수분의 양은 가루 상태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태를 봐가면서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햇밀 가루는 꽤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을 조금만 넣어도 촉촉한 생지가 됩니다. 다루기 쉬운 건 역시 귓불 정도로 말랑한 생지입니다.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는 가루 250g에 작은 술 3g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시간 발효시킬 때는 조금 덜 넣습니다. 이스트가 너무 적을 때는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발효되기도 하고, 너무 많을 때에는 빨리 발효가 되니까 빨리 구우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한 페이지에 이렇게 표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매 화가 끝나면서 다음 화 넘어가기 전에 자신이 직접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또 어떤 것들 자신이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 영화에 다 넣으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라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화면과 나레이션과 동일한 내용을 계속 매치시켜주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대사는 다른 얘기 하는데 화면은 다른 걸 잡아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추가시켜서 하다 보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이거 만화책보다 더 단순하고 더 간단 명료하게 쫙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보면서 어떤 가졌던 청량감이나 이런 건 영화 자체의 느낌인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스토리 라인입니다.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간략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영화도 좋았고 만화책도 좋았어요. 만화책은 이렇게 읽으면서 약간 조금 힘들었던 거는 역시 일본 작품이라 한국 문화랑 좀 다르다. 농촌 문화도 한국 문화랑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게 일본 사람이 아니라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음식 설명하는 거라든지, 이건 내가 보고 나서 해 먹어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이게 결국 그래서 뭐라는 거지? 한국으로 치면 무슨 야채인 거지? 무슨 채소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소소하게 캐릭터 보는 맛, 캐릭터가 이렇게 농촌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내는 이런 것들을 보는 데는 참 좋은 작품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죠. 이가라시 다이스케가 누구인지 제가 찾아보면서 느꼈는데 생각보다 많은 작품을 했고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시 쉬고 돌아와서 어떤 작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보라의 작가 이립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이 작품의 작가죠. 이가라시 다이스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가라시 다이스케 1969년 2월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났습니다. 타마미술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고 1993년 고다니샤의 만화월간지인 애프터눈에서 투고했던 단편이라고 합니다. 희야시가 들리던 날, 여전한 겨울로 4개 대상을 수상하면서
만화가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앞전에 말씀드렸더니 히야시가 들리던 나를 일화로 삼아서 1994년부터는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란 작품을 연재를 했고, 그 작품이 끝나고 나서 토호쿠의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서 자급자족 생활을 하게 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실제로 체험한 이야기들, 그리고 직접 만들어서 먹은 요리들의 대부분을 기초로 삼아서 2002년부터 애프터눈에서 연재하게 된 작품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설명드렸던 리틀 포레스트란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당시 데스카 오사무 상에도 노미네이트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만 봐도 이 작품성이 어느 정도 인정받는 거죠. 노미네이트 되는 것만을 해도 그 해에 좋았던 작품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작품을 하면서 단행본으로 바로 발표된 작품이 있는데 한국에는 2008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에는 그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리틀 포레스트를 연재하면서 영혼이라는 작품 단행본을 내게 되었다. 그리고 2003년 쇼가쿠간 월간지 이키,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물어봤는데 박인하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키라고 읽으면 된답니다. IKI 이게 어렵죠. IKI. 그래서 읽을 때 그냥 이키라고 읽으면 된답니다. 이키라는 그 곳에서 마녀라는 작품을 연재했는데, 이 작품이 이 작가의 다이스케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가라시 다이스케 작가에 대해서 작품을 얘기할 때 이 마녀라는 작품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작화를 거의 볼펜으로 합니다. 볼펜으로 작업을 거의 다 했다고 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것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펜촉으로 할 때랑 볼펜으로 할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이 마녀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제8회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 만화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고, 또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번역돼서 나갔는데 이 마녀라는 작품이 주목을 받게 돼서 2007년에는 앙골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에서 베스트 코믹 북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제 노미네이트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 좋은 작품이었어라고 이제 얘기가 된다는 거니까 그 마녀가 아마 이 작가님의 이제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2003년부터는 국내에는 이게 출판 안 돼 있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좀 발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카보차의 여행이라고 읽어도 되고 가보차의 여행이라고 읽어도 되는데, 이게 고양이만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2007년까지 연재를 했고, 또 그 사이에 2006년부터는 이제 국내에서도 5권까지 출간돼서 완결된 작품이 있어요. 해수의 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2011년까지 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작품으로 국내에 출간돼 있는 작품은 이제 사루라는 작품이 있는데, 약간 사루는 마녀도 그렇고, 마녀도 약간 귀괴스러운 느낌이 있고, 해수의 아이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게 귀괴스러운, 뭔가 분위기가 귀괴스러운 느낌도 살짝 있는데, 이 사루라는 작품은 표지부터 엄청나게 귀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사루는 별로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았어요. 표지만 봤을 때는. 근데 해수의 아이라든지 이런 작품, 영혼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한번 보고 싶다, 볼만하다, 흥미가 끌린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림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다이스케 이 그림체, 아까 펜촉과 볼펜의 차이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이가라시 다이스케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주변 작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뭔가 매콤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뭔가 고춧가루 맛은 안 난다, 맵다, 이렇게 맵시 있다, 이런 맛은 안 난다는 거죠. 이게 좀 뭔가 잔잔하고 이렇게 흐르는 그 대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 안에서 이렇게 어떤 귀괴스러운 괴물이라든지 괴수가 나오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이렇게 뭔가 아싸라게 어떤 느낌을 준다든지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좀 안 좋게 말하면 밋밋한데 좋게 말하면 잔잔하게 흘러가는 내용이 많다. 그래서 컨셉상 이렇게 괴기스러운 컨셉이기도 한데도 대부분 스토리 플롯은 되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작품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 작품을 다른 것들을 제대로 다 본 게 아니라서요. 저는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들리는 얘기로는 그랬어요.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하고, 이제 그림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 사람 그림체에는 어떤 독특함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두 가지로 분류로 나눠야 돼요. 이게 표지 일러스트나 이렇게 그냥 중간중간에 사파로 그려져 있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만화 원고 자체는 볼펜으로 작업한 거라서 그 맛이 따로 있고, 표지 일러스트는 약간 아까 이게 회화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채화 그림 이런 걸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채화 그림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분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표지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렇게 수채화 느낌이 확 들어요. 이게 물이 이렇게 막 번져서 이렇게 붓질로 해서 번져서 이렇게 그림을 이쁘게 착착착 그린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나 어떤 조형물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겉선이에요. 이 만화에서 모든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이 겉선이에요. 겉선을 어떻게 땄느냐, 어떤 도구로 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일러스트 수채화 같은 이 표지 같은 경우는 겉선이 이제 볼펜으로는 딸 때는 다르게 검은색이 아니죠. 이게 뭐 캐릭터 같으면 그 사람의 살색이 있잖아요. 그럼 살색에서 약간 진한 색으로 겉선을 표현해 준다든지, 뭐 조형물, 자연물 같은 경우에는 이 숲 같으면 숲이 뭐 간단히 얘기해서 초록색이잖아요. 그럼 초록색보다 약간 진한 초록색으로 겉선을 표현한다든지, 그리고 그것보다 약간 약간 무게감 있는 색들로 이렇게 명암을 넣어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봤을 때 되게 이렇게 수채화 느낌으로 해서 쫙 이렇게 이쁘게 돼 있어요. 그게 제일 잘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리틀 포레스트 1권의 1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볼펜으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수채화 느낌으로 그려놨어요. 1화는. 그래서 1화만 봤을 때는 되게 이게 비주얼적으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맛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비주얼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보기 좋았고, 이제 반대로 이제 볼펜선으로 이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근데 이 이게 볼펜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겉선이 진해지죠. 겉선이 진해지는데 펜촉이랑 또 다른 게, 펜촉은 이렇게 잉크를 묻혀서 이렇게 펜촉으로 이렇게 휘어서 그리면은 겉선의 굵기 조절이라는 게 가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펜촉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어떻게 겉선을 부드럽게 잘 한 번에 명암 조절을 이제 들락달락 거리는 그 느낌을, 굵기를 조절해서 한 번에 샥 그려내느냐가 이제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볼펜 같은 경우는 그 굵기가 일정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펜촉 작업처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볼펜선을 여러 번 겹쳐서 그으면서 이제 그 선의 굵기를 여러 번 겹쳐서 굵게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그 볼펜의 선을 여러 번 겹쳐서 좀 더 진하게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볼펜으로 그릴 때는. 그래서 보고 있는 그림들을 좀 이렇게 덕지덕지하다, 아까 이런 표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안 좋게 말하면 더러워 보인다, 더티해 보인다, 이렇게 빈티지해 보인다라고 할게요. 빈티지랑 좀 다르구나. 덕지덕지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출판 만화 할 때 그 볼펜손으로 그리면 좀 독특해 보이죠. 기존의 일본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펜촉을 활용해서 되게 이렇게 선을 이쁘게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을 한 번에 샥샥 그려서 이렇게 캐릭터도 이쁘게 나오고 이렇게 그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펜촉이었는지 볼펜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에 샥 이쁘게 그리려는 생각은 안 한 것 같다. 볼펜으로 작업한 부분도 있고 펜촉으로 작업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덕지덕지한 그런 느낌으로 그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명암의 우리가 만화 같은 경우는 겉선을 이렇게 샥 그려내고 나면은, 그 다음 중요한 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명암을 넣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명암을 넣기 위해서 앞전에 수채화 그림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진한 색깔들로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고 이러면 명암 느낌이 사는데, 볼펜 같은 경우에는, 볼펜이나 이런 펜촉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렵죠. 제가 봤을 때 이거 거의 다 볼펜인 것 같은데, 마니어 때도 그랬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명암을 넣기 위해서 선을 여러 번 척척척 그어서 그 선으로 이 명암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더 그림이 덕지덕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포인트들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리틀 포레스트 1권의 1화에 나와 있는 이 수채화 느낌으로 음식을 표현한 거라든지, 영화에서 음식을 표현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음식을 그린 것들이 좀 더 식감이라든지 이쁜 비주얼적으로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것들보다는 비주얼적으로 확 와닿는 효과는 없습니다. 이 볼펜으로 그려놓은 음식들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매력이 있죠. 이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그 사이에서 주인공이 떠올리게 되는 나레이션을 보여주면서 떠올리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가 겪게 되는 또 새로운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진솔하게 담겨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데생이랑 좀 잘 어울린다. 볼펜 선으로 긋는 거랑. 그래서 이 작품을 맛있는 음식을 보기 위해서 본다,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보다는, 이게 다니구치 지로의 작품 같은 경우에 고독한 미식가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음식이 나온다는 점에서 갔다가 보면은 음식 표현은 그 음식에 대한 어떤 그 비주얼적인 거는 똑같이 흑백이긴 하지만 이 다니구치 지로의 고독한 미식가가 전 더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은 이런 리틀 포레스트 같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 음식이 이 작품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것이 음식이라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음식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요소인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이 캐릭터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은 더 좋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화나 만화책은 다 이게 맛이 틀리다. 둘 다 똑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일본에서 하시모토 아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해서 만든 영화판도 있대요. 리틀 포레스트 일본에서 만든 그 영화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의 작품 가지고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일본 영화는 어떤 감수성을 풀어냈을까? 한국 영화는 어떤 감수성을 풀어낸 걸까? 그럼 원작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셋 다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일본판 영화는 제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이 만화책과 영화는 느낌이 확 다르다. 같은 소재이긴 하지만, 그리고 둘 다 그 맛이랄까요, 매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둘 다 따로따로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죠. 세미콜론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김희정 작가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책값은 한 권당 9,000원이라서 두 권을 다 사시면 18,000원 들 것 같네요. 자, 2018년 3월 12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오늘은 이가라시 다이스키 작가의 리틀 포레스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불꽃에 휘날리다의 웹툰 작가 휴빗입니다. 바로크 1권 출간하기 위해서 테스트본이 왔는데, 제가 좌철로 주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만화는 우철로 돼 있잖아요. 일본 만화랑 한국 만화 그 책 판형이 틀리잖아요. 그 일본 만화 같은 경우는 왼쪽에 찝혀져 있고 오른쪽으로 열어서 보게 돼 있고, 반대죠. 죄송합니다. 일본 만화는 오른쪽이 찝혀 있고 왼쪽으로 열어서 보게 돼 있고, 한국 만화는 왼쪽이 찝혀 있고 오른쪽이 열어서 보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게 틀린데 열려 있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반대로 해서 준 거지. 그러니까 일본 만화 판형처럼 해서 저한테 준 거예요, 테스트본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들 제작진에서 실수를 했다. 그래서 다시 보내주면은 다시 왼쪽으로 찝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해서 왼쪽으로 찝어서 돼 있는 테스트본이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럼 그걸 보면서 저는 또 1권 작업을 마무리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게 있고 또 정부 지원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 지원 사업에서 당첨이라고 할까요? 합격을 하게 되면 이 팟캐스트도 좀 많이 달라지겠죠. 이제 지원금이 나오는 거니까 제작비가 투여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오늘 리틀 포레스트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리틀 포레스트를 소개만 드리면 안 되고 리틀 포레스트 1, 2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2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리틀 포레스트 1권을 사서 보시고 그것에 관련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을 선점하여 두 분에게 리틀 포레스트 2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건 다 중요한 거는, 모든 컨텐츠 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이 정말 중요한데 없어도 여기까지 해왔는데 있으면 더 좋겠죠. 제작비도 또 많은 분들 인터뷰 모실 수도 있고, 여튼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권 테스트본 만들어서 1권 빨리 제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따려고 준비 중인 거,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자, 2018년 3월 10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48편 48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